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11회. 아이씨, 이제 회차가 너무 길어졌어. 111회. 1111. 1111.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일요일날 밤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왔고요.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제 입가심을 하면서 또 녹음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웅진에서 나온 티를 즐기다, 티즐, 크래프트 블렌딩 티라고 써있네요. 티즐이라고 하는 요 티 두 개를 들고 있고요. 프로모션 하고 있어서 이제 마트에서 두 개 샀어. 원 플러스 원이 아니지. 그냥 싸게 파는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일단 이게 홍차에다가 이제 혼합 음료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니구나. 하나는 우롱티구나. 보면, 하나는 호지차, 그러니까 녹차죠. 그 다음에 아쌈 홍차, 그 다음에 유자 청징 농축액 들어간 거랑, 하나는 이제 우롱차에 아쌈 홍차. 따지고 보면 이 우롱차도 이 녹차의 발효티가 맞나? 맞을 거야. 그러니까 잎차인 티를 가지고 어떻게 발효시키느냐에 따라 이게 녹차냐, 아니면 우롱차냐, 이제 홍차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물론 이 잎차의 종류는 다양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몰라 나도. 책을 읽었지만 아는 게 없어. 아무튼 그 웅진에서 티가 두 가지 나온 게 있어서 이 삼양 패키징에서 이제 제조를 했네요. 삼양 패키징이 이제 많이 음료 가공을 많이 하는 업체 중에 하나죠. 일단은 요 두 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입가심도 할 겸 먹어도 보고. 그래서 지금 일단 그 티를 즐기자 티즐 유자 그린티 한번 마셔볼게요. 요즘엔 워낙에 이런 블렌드 티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뭔가 새롭진 않아요. 한 잔 마셔볼게요. 일단 색깔이 아주 예뻐. 근데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맛과 향이 좀 세네요. 그 유자 그 향이 좀 세. 마치 유자차에다가 약간 화장품 냄새 같은 게 나. 그 화장품 향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바디워시 할 때 그 유자 향 들어가 있는 바디워시 있죠. 그런 거에서 나는 그 강한 향 그런 게 좀 나고요. 자, 이번에는 피치 우롱티예요. 이름이 이쁘다. 피치. 우리 복숭아 향이 나는 우롱티. 이것도 혹시 바디워시 향 나는 거 아니야? 색깔이 조금 더 진해 보입니다. 얘가 조금 더 진한데 이거 뭐지? 얘는 약간 그 황도 있죠, 황도. 그 캔에 들어있는 황도의 그 단물, 약간 그런 그런 불맛이 나. 일단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당도가 있다 보니까 얼핏 보면 그 2% 부족할 때 그 있죠 2%. 지금 피치 우롱티 같은 죄송합니다. 피치 우롱티 같은 경우에는 때깔은 어찌됐든 뭐 이 누리끼리한 색깔이지만 맛 자체는 약간 2% 있죠 2% 부족할 때 맞나? 이름이 뭐지? 그 롯데에서 나오는 2% 부족할 때 조금 그 맛과 향이 좀 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부족할 때가 좀 이제 단맛이나 향이 좀 은은한 편이라면 얘는 향도 좀 세고 맛도 좀 단맛이 좀 많이 세요. 약간 지금 이게 500ml 보틀 타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약간 그 얼음잔에다가 놓고 먹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 할까
이 티 자체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제 또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한다니까 좀 기분이 그렇네. 다른 음료로 이제 개발을 하거나 할 때도 이제 좀 약간 첨가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요 자체로 보면은, 뭐,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세다 보니까 얼음잔에다 넣어서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자도 지금 마시고 있는데, 단맛이나 향도 좀 세서, 그, 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은은한 향이랑 어떤 맛이 좀 이렇게 바디감이나 어떤 특정 맛들이 세지 않은 경우를 선호하잖아요. 특히나 이런 티백을 활용한 이 티 음료들을 보면 비싼 티와 저렴한 티를 맛을 보면요. 보통 이제 좀 비싼 유명한 회사의 티백들은 향이 은은하게 오래 가요. 그리고 여러 차례 우려도 그 맛이 일정하게 나는 반면에 좀 저렴한 티백들은 향이 세고 맛이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비싼 티백류들은 확실히 맛도 부드러우면서 향도 은은하니 오래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티는 아무래도 좀 그 가양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좀 셉니다. 전체적으로 톤이. 그래서 약간 좀 물로, 좀 물을 더 희석해서 먹거나 아니면 얼음잔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놓고 천천히 드시면 조금 더 은은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복숭아 아이스티를 먹는 것보다 요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복숭아 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맛이 이제 많이 세니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 신맛은 없습니다만 아이스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뭐 복숭아 아이스티, 레몬 아이스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 이 맛이 맞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웅진에서 나온 건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가양 플러스 이제 블렌드 티들이 좀 다채롭게 제품군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마트를 같은 데 가봐도 사실 제가 커피 쪽만 봐서 그렇지 티 쪽 제품군들도 스쳐 지나가면서 많이 보는데 확실히 제품이 다양해요. 물론 수입해오는 그 업체들도 많고, 뭐, 솔직히 제가 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카페 하면서 티를 많이 먹긴 하는데, 티를 솔직히 이렇게 뭐, 좀 공부를 했다든가, 뭐, 즐겨 마신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무지예요. 뭐, 다른 것도 무지하긴 매한가지인데, 참, 사람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러니까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배울 것도 참 많고,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물론 그거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시간과 어떤 여유, 뭐 자금적인 부분만이 허락이 된다면, 참 우리가 어떤 도전해보고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참 다양하지 않나.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같은 것만 하더라도, 진짜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마켓컬리나 이렇게 인터넷만 검색하더라도, 제가 먹어보지 않은 커피 제품군도 다양하고, 물론 티 제품도 다양하고, 물론 밀크티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 물론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뭐 나라별로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것도 있고 누구는 여유가 있다 없다 있지만 분명히 이제 물질적인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참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는 게 참 풍요롭구나.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막 선택지가 다채롭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얘기해서 물 건너오는 제품들도 워낙 많고 또 국내에서도 제조되는 그런 식음료 문화도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여유만 되면 먹을 게 참 많죠. 네, 참 우리는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지.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네요. 네, 너는 어떠냐? 사실 저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요. 근데 가끔씩 감사와 행복이 넘치다가 괜시리 남과 비교하다 보면 왠지 우울하지. 남은 1억이 있다는데 내 통장에 뭐 나는 단돈 몇십만 원도 없고 뭐 그런 거. 우리가 자꾸 남하고 하다 보면 참 그래. 뭐 끝이 없어. 그냥 자기가 그 현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이 좋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사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괜히 저의 헛짓거리 또 잠깐 또 시작됐고요. 일단 댓글 달린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YO님이 글을 달아줬어. 저는 사실 YO님이 잠수 탄 줄 알았어. 지금 YO님이 그 글 달아준 게 언제냐? 넘어가네. YO님이 글 달아준 게 1월 7일 날 달으셨네요. 거진 한 두 달? 네, 2달 만에 달아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달아주셨다는 게 어디야. 그래도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좋아지겠죠? 아직 좋은 소식이 없네요. 히히. 카페에서 멍 때리며 커피 마시는 상상을 해봅니다. 귀팅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봄에 어울리는 카페 음료나 품종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마시는 요 티 같은 거 봄에 먹기 딱 좋아. 제가 오늘 오늘 낮에죠. 낮에. 물론 평상시에는 요즘에 좀 잘 많이 안 돌아다녔어요. 이번 주에는.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만 돌아다녔는데 어디 갔다 왔냐면 항상 가는 종로 경동시장.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맨날 가는 데만 가요. 제가 뭐 이렇게 발이 넓지도 못하고 좀 식견도 좁아. 아무튼 맨날 가는 데만 가는데 오늘 이제 종로 종각, 종로 3가, 종로 5가, 을지로 그리고 이제 경동시장, 동묘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동묘는 지금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그랬는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물론 동묘는 원래 많아요. 거기는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라 원래 많고 물론 이제 차로만 이동을 해서 봤어요. 네,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또 그쪽은 도로가 차선도 좁아가지고 차들이 많이 밀리는 지역인데 뭐 경동시장은 원래 많고 거기는 뭐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중에 제가 그 유튜브에 이제 경동시장 한번 찍은 거 올려보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연출력이 너무 딸려서 이런 영상 편집 이런 것도 재미가 없어. 원래 그런 걸 좀 잘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좀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올릴 거야. 올릴 거야. 확실히 날이 풀리고 이제 봄 기운이 뿜뿜 나서 그런지 사람이 많아요. 이제 광장시장도 지나왔는데 먹진 않았어요. 광장시장은 먹진 않고 돌아만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돌아다니면서 좋아하면서 그냥 이제 뭐 군것질 좀 하고 와이프랑 가끔 뭐 외식도 조금 하고 이제 그런 편인데 막 그렇다고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고 그냥 그런데 지나만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러죠. 와, 코로나인데도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저리 가라. 사람 빠글빠글 엄청 많네. 막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궁시렁대면서 돌아다닙니다. 네, 원래 제가 좀 찌질해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근데 이거 티즐 지금 피치 우롱티 있잖아요. 여기다 구연산 넣으면 완전 복숭아 아이스티 되는 것 같아. 아니다, 복숭아 아이스티 플러스 황도 캔에 있는 그 단물 막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돌아다니면 원래 지지난주인가? 좀 날씨가 쌀쌀할 때만 해도 진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좀 걱정이 됐었어요.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드시겠다. 근데 웬걸 오늘도 돌아다니는데 사람 대박 많아. 플러스 제가 이제 익선동도 갔는데 보통 일요일날 저녁쯤 되면 이제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데 익선동에 제가 한 7시쯤 갔거든요. 7시? 거의 7시, 8시. 와, 젊은 친구들 엄청 많던데? 뭐 3355가 아니야. 바글바글이야. 바글바글되고 뭐 식당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붙어 있어. 그래서 솔직히 좀 내심 좀 걱정이 됐었어요. 좀 이렇게 안정화된다고 해서 또 해이해지니까 또 사람들이나 이 업주들이 너무 또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럼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업자득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막 또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게 또 코로나가 확산이 딱 되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영업 제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스스로도
이거를 스스로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정부에서 하라 마라가 아니라 이제는 좀 알 때가 됐잖아요. 네? 그동안 거진 1년 가까이 지금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됐는데 아 이러면 위험하겠구나 스스로 좀 조심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두고 좀 이런 스스로가 조금 조심하면서 업주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좀 조심하는 것들이 보이면 좋은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내심 좀 걱정이 돼요. 아 조만간 또 터지겠구나. 네? 날 풀리면 또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이제 날이 풀리니까 확실히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물론 돌아다니죠. 그건 누구나 그래요. 이렇게 날 좋으면 누가 집에만 있고 싶겠어. 나가고 싶지. 나 같아도 가족들이랑 산책하러 수시로 나가는데. 남이 나가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은 쪽은 되도록 다 피해요. 그리고 그런 데는 식당도 좀 조심하고 좀 거리두기도 하려고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업주들 스스로도 이제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매장도 좀 그 테이블도 좀 띄워서 좀 앉고 좀 최대한 좀 조심하려고 하는 좀 의지가 좀 보이면 어떨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분위기로 아마 요 3월, 4월 이제 가장 좋을 때죠. 뭐 좀 있으면 이제 벚꽃 축제 꽃피고 막 엄청 좋대요. 놀고 싶을 때지. 분명히 이제 또 막 늘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서 좀 사전에 미리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함으로 인해서 네, 좀 그 단계가 격상되는 걸 막을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씨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돌아다니지 마. 씨 또 이러겠죠? 네. 아마 그럴 거야. 아무튼 와이오님이 아직 살아서 우리에게 글을 달아주셨고 네, 전 잠수 탄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봄에 어울리는 커피 음료나 품종은 뭐가 있을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뭐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항상 에티오피아 커피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티오피아 커피가 좀 먹기가 편해. 그냥 술술술 먹기 편해. 그럼 뭐 에티오피아 아니면 딴 건 안 그러냐? 딴 것도 그렇죠. 근데 괜찮은데 저는 약간 이렇게 티같이 향도 조금 연출되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 종류들 특히나 이제 저는 에티오피아 계열 중에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예가체프 뭐 리무 시다모 아마르가요 뭐 게데오 뭐 코체레 뭐 코케 뭐 이런 거 뭐 지역도 엄청 많죠. 네, 뭐 제가 언급하지 않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커피 종류를 산뜻하게 먹어보시는 건 어떤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홍차 종류를 좋아합니다. 집에 홍차 종류를 많이 구비해 놓고 다양한 홍차 제품도 먹어보는데 제가 사실 리뷰는 많이 안 했어요. 예전에 뭐 그린필드 이런 티 저렴한 거 가성비 괜찮은 거 한번 이렇게 방송 중에 몇 번 소개하곤 했는데 사실 티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해요. 네, 그냥 어줍지 않게 먹어본 거 몇 가지 종류 그리고 이제 카페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티백들을 이제 사서 뭐 시음도 하고 또 실제 판매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 같은 건 많이 알죠. 그리고 확실히 비싼 티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거 괜히 비싼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좀 알게 됩니다. 사실 저렴한 티들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 가게에 뭐 20개 30개 들어있는 제품들 그리고 뭐 가격대도 이제 뭐 2, 3천 원에 파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티백 하나에 뭐 200원 뭐 300원 뭐 300원도 안 하는 거 뭐 한 100원 꼴 되는 티백들 많은데 확실히 그런 거 먹다가 티백 하나당 뭐 한 1000원, 2000원 꼴 되는 2000원까지는 오바구나. 한 1300원, 1500원? 뭐 이렇게 좀 1000원대 이상 되는 티백들이 있어요. 뭐 리차드 티 이런 거 수입하는 것들 그런 거 이제 제가 예전에 카페 할 때 취급했던 티인데 그런 티들이 확실히 좋다라는 걸 저도 이제 먹어서 안다는 거죠. 네, 이제 확실히 그 저렴한 티가 향이 세고 맛도 센 반면에 이 고급 티들은 향과 맛도 부드러우면서 은은하게 오래 간다는 거 그리고 좀 이렇게 거부감이 안 든다는 거 뭐 그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도 이까심으로 티 이야기 한번 잠깐 했고요. 커피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냥 간단한 제 사담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사람들마다 그 평상시 여가나 생활을 다 다채롭게 즐기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뭐 학생들 가르치거나 집에 와서 뒹굴뒹굴 하거나 가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뭐 게임, 사실 게임은 잘 못하는데 이제 좋아하는 게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내가 모아놓은 게임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흐뭇해하는 거죠. 게임을 할 수는 없고 뭐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만화책 아니면 알라딘 같은 데 가서 이제 중고책들 찾아다니고 뭐 그냥 소소하게 삽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가끔 이제 와이프한테 피규어 사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업로드 할 건데 뭐 그런 거 사서 이제 집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이제 놀고 뭐 그런 거 제가 되게 좀 찌질하게 사는데요. 아무튼 그 요새 제가 이제 예전 드라마나 예전 영화 이런 걸 좀 다시 보게 됐어요. 뭐 그 시발점은 이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로 인해서 뭐 이제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드로리안이라는 이제 자동차를 또 수집하려고 뭐 또 상품 검색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 이제 옛날 드라마나 영화들도 좀 찾아보고 특히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옛날 작품들 뭐 구니스 이런 것들 있죠. 참고로 제가 구니스를 80 몇 년도지 그게? 85년도인지 86년도인지 아무튼 이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대한극장에서 제가 이 구니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88년도인가? 그때 이제 로보캅도 보고 저한테는 이 대한극장이 이제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서울에 이런 극장들이 많잖아요. 원래 그 피카디리 극장 또 뭐 서울극장 이런 거에서 이제 봤던 영화들 특히 뭐 여자친구랑 뭐 첫사랑이랑 아니면 누나들이랑 뭐 본 참 추억의 에피소드들이 가득가득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잊혀질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는데 아무튼 그 옛날 영화들을 요새 이제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다가 최근에 이제 드래곤 사쿠라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를 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좀 옛날 거예요. 원래 이 원작은 만화고 이 만화 이게 2000년대 초반인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만화책이 드라마는 이제 2005년도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1년도 4월 달에 드래곤 사쿠라 이제 2기, 2가 이제 드라마가 방영될 예정이라고 해서 겸사겸사 이제 옛날 드라마를 좀 찾아봤는데 왜 쓸데없이 또 일본 드라마 얘기하느냐? 뭐 드래곤 사쿠라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 이 드라마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계기가 되는 좀 약간 뭔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걸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좀 리메이크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은 참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서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뭐 벤치마킹하고 서로 이제 또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밉지만 또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단이 있는 나라인데 이 드라마가 내용이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대가 나오고 이 드라마에서 이제 도쿄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문제아들, 찌질한 애들, 그냥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참 뭐랄까 학교 적응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도쿄대에 합격시키는 뭐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 물론 재미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구현하기엔 좀 한계가 있죠. 네. 참고로 저도 부모 잘 만나서 좋은 대학을 다녔습니다만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전과목 과외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했지. 이 머리 나쁜 내가 뭘 했겠어. 오죽했으면 미술과외까지 시켰겠어. 아무튼 저는 좀 이 뭐랄까 그 사교육의 폐단? 네. 그런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좀 반증의 인물인데 사실 제가 이 드래곤 사쿠라를 아마 고등학교 때 봤다면 아마 정신 차렸을 거야. 일찍 정신 차렸겠지. 이 드라마의 영화는 이 이야기는 그겁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뭐랄까 그럴듯한 만화적인 연출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정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값진 것이다 라는 게 원래 결과적인 에필로그예요.
물론 처음에는 뭐 세상은 뭐 가진 자들, 똑똑한 사람들에 맞춰서 멍청한 사람들이 조종당한다, 이용당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닌 인생의 정답은 없고 인생의 갈 길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정이다. 뭐지 이런 뭐 그럴 듯한 뭐 명언들이나 뭐 포장을 해서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왜 보게 됐냐면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옛날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옛날 회상하게 되면서 이제 이것저것 뒤지다가 보게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학원에서 강사를 하잖아요. 사실 말이 좋아 강사지 그냥 뭐 시급제 알바예요. 네, 시급제 알바고 프리랜서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찌됐든 명목상은 이제 선생이랍시고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선생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카페에 이 현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특히나 이제 저처럼 나이도 많고 또 마땅히 연고도 없다 보니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삐대고 있는 거죠. 네, 말이 좋아 그렇지 이제 삐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 저는 조금은 움츠러든다. 개구리나 메뚜기가 다시 뛰기 위해서 움츠러들듯이 나는 움츠러들고 있다. 뭐 이렇게 스스로 합리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직업이나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기죽고 그러진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학원에 있으면 다양한 학원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드래곤 사쿠라와 같은 이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이든 타이든 뭐 선택은 어떤 몫의 본인이 한 선택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뭐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겠다고 많은 분들이 오세요. 뭐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20대 초반부터 뭐 중반, 후반, 30대 초반, 중반, 후반, 40대 초반, 중반, 후반, 50대 초반, 중반, 후반, 뭐 60대 초반, 중반, 후반. 하여튼 뭐 20대부터 60대까지 다채로운 사람들이 뭐 성별도 남녀 할 것 없이 다 오시는데 근데 매번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공부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왜 저렇게 공부를 할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맡은 반은 자격증 반이죠. 물론 자격증 반, 뭐 라떼아트 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제가 마음에 안 드는지 수업의 커리큘럼이나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분들도 있고, 나오다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나왔는데 그냥 맨날 뭐 집중도 안 하고 멍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전 그런 분들을 보면 물론 저보다 선배님인 경우들도 꽤 많은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지금 비하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 나이 먹고서 왜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물론 이제 보통은 이제 돈도 내고 이제 수업료를 지불하고 오시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더 인생을 즐기거나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보통 수업이 뭐 보통 4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뭐 땅만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스마트폰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차마 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이제 선배님 나이대도 연배가 있으시니까 막 뭐라 하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데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참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사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걸 할 때는 열심히 해요. 뭐 게임을 하든 오락을 하든 만화책을 보든 밥을 먹든 맛집을 가든 잠을 자든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그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 뭐 커피가 얼마나 배우고 싶어서 오셨는지도 모르겠고 자격증이 왜 필요해서 오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또 더구나 이런 N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 지원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뭐 수업을 제대로 수료하지 못하면 뭐 이제
지원받은 부분을 다시 이제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참 다채로운 분들이 와서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뭐라 그러느냐,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조금은 소중히 여기셨으면 어떨까. 뭐 제 수업을 듣고 안 듣고는 나중에 문제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오셨으면 열심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는 또 어떤 에피소드가 저한테 있었냐면,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사실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모두가 다 붙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던 한 선배님이 연배가 있으신 분이죠. 이게 시험 중에 이제 컨닝을 하시다가 이제 실격을 되셨어요. 그러니까 실기 시험을 볼 때 그 실기의 내용들을 이제 숙지를 못하니까 잘 안 외워주셨겠죠. 이걸 손바닥에 이제 써놓고 하시다가 이제 걸리셨어요. 뭐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분이 이제 컨닝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발뺌도 하시고 또 뭐 선생이 그런 나한테 컨닝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한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저보다 선배님들이 더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아시네, 왜 말이 왜 헛나오지?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찹찹했고, 물론 잘못 가르친 내 잘못도 있겠죠. 뭐 그분이 떨어졌다는 거에 책임 일부분은 나한테도 있을 거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도 떨어진 거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아무튼 요새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갑자기 또 이렇게 좀 눈에 들어왔고, 보다 보면서 우리가 참 인생에 이 주어진 이 순간을 정말 가치 있게 보내면 어떨까, 뭐 이런 또 가짜는 또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네,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인생이 참 짧다. 네, 어떤 분 또 길다라고 그러시는데 난 짧은 것 같아. 네, 이 짧은 인생 동안 그 순간순간을 좀 가치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좀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커피 기사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솔비 케이크 관련 이제 그 곰팡이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카페 이름이 이미 다 나왔더라고요. 뭐야, 이름이 뭐라고? 빌라빌라 콜라? 이게 뭐 빌라빌라 콜라. 저는 잘 모르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이 카페가 이제 뭐 체인점인지 개인 카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시흥시에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얘기의 발단은 어떤 거냐면, 이 유명한 솔비 씨가 이 디자인한 이 카페 케이크를 사가려고, 뭐 얘기상으로는 뭐더라? 뭐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내용은 이 솔비 씨의 이름을 걸고 이 솔비가 디자인했다는 이 케이크를 파는 이 카페에서 이제 가족들 생일 잔치였나 봐요. 이제 돈을 주고 이 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온 가족이 같이 이제 케이크를 먹다가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이제 경악을 한 거죠. 근데 곰팡이가 조금 핀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핀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진짜 정말 대단하게 많이 폈는데, 이거는 뭐 하루 이틀 걸려서 생긴 것 같지 않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케이크가 이제 먹게 된 걸 아니까 열받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짜고짜 이제 따졌을 겁니다. 그 카페에다가 이제 따지니까 그의 이제 대응은 이게 진열 상품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판매용이 아닌 이게 모형이라는 얘기죠. 보통은 이제 모형을 제작해야 되는데, 모양을 제작하는 게 이제 비용도 들고 이쁘지가 않고 또 리얼한 감이 떨어지니까 이제 샘플용으로 하나 진열해 놨던 것 같아요. 실제 많은 카페가 이제 이런 스타일을 하긴 해요.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쓰진 않죠. 보통 뭐 일주일이나 뭐 열흘 이렇게 잠깐 진열했다가 버리고 새 거 놓고 이제 이런 식인데, 아무튼 이걸 진열했었는데
이걸 알바생이 모르고 잘 몰랐겠죠. 알면 팔진 않았겠죠. 이제 모르고서 왜냐면 보통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샘플이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됐거나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수인계가 잘 안 되면 특히 새로운 스태프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카페에서 생겨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일로 번지진 않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왜냐면 알바생들이나 직원들이 좀 인수인계를 잘못 받았거나 내용을 잘 몰라서 진열용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그 업체 측이 잘못한 거죠. 교육을 잘못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건 알바생이 잘못 팔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이제 변명을 얘기하면서 뭐 몇십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이제 뭐 제안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 당사자는 어린 아이부터 해서 뭐 13개월 막내가 먹었다는 얘기부터 해서 온 식구가 다 같이 먹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도 있고 또 좀 뭐랄까 좀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는데 사과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합의를 먼저 했었다는 식으로 지금 글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뭐랄까 이 논란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화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 검증된 건 없고 일단 그 기사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입막기 위한 몇십만 원의 합의를 요구했는데 이 당사자가 이제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대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200만 원 이상의 돈을 제시하면서 그 이상은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네요. 그리고 200만 원도 그 카페 상품권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현금으로 뭐 제시를 했었나 봐요. 그냥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또 기사도 조금은 검증을 하면서 써서 올려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솔비 씨는 괜시리 또 철퇴를 맞고 또 이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도 아니란 그 대응 때문에 일이 커지는 상황이 된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또 이런 위생관념 자체는 모든 그 식품을 다루는 업종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이 위생 쪽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진짜 위생에 무관심하거나 개념이 없는 이런 업주들이 참 많아요. 특히 카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부터 배워야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걸 이번 기사를 통해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괜히 제가 또 말을 길게 하다가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어줍지 않게 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또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로 하나 또 뽑은 게 있습니다. 동네 카페 13% 폐업했는데 스타벅스 메가커피 뭐가 다르길래 라는 기사 떴어요. 물론 이거는 그럴듯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은근슬쩍 스벅과 메가커피를 띄우는 그런 기사죠. 네, 이런 거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뭐 항상 보는 기사인데 뭐 찹찹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폐업률이 1.3%인 거에 비해 동네 카페는 12.8%라는 이제 폐업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 커피 전문점 폐업률을 행정안전부 지방인 허가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2019년도 대비 이제 2020년이죠. 참고로 2020년이 이제 코로나가 터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가 좀 데이터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생각보다 2020년이 데이터가 적은 브랜드가 있고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지금 폐업률이 늘어난 브랜드가
커피빈으로 나옵니다. 이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왜 커피빈이 폐업률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아직 글은 없어요. 네, 글은 없는데,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커피빈이 다른 어떤 프랜차이즈나 커피 업종보다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인지도를 못 가져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해요. 같습니다. 또 사실 커피빈이 요새 매장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폐업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단순한 데이터로 보면 일단 커피빈이 상대적으로 커피 전문점 중에 폐업률이 가장 높다라는 데이터가 나온 걸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동네 카페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좀 나오는데 2020년 시도별 커피 전문점 폐업 비중이 경기도가 24.2%, 서울특별시가 22.8%,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커피 전문점의 폐업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 임대료가 비싼 지역들이 포진되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이 더 많이 폐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할 수 있죠. 폐업률이 가장 많은 곳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커피빈이라고 나왔고요. 네. 동네 카페 폐업률이 12.8%라고 이제 나와 있다는 기사를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느냐에 대한 분석 기사는 없어요. 그냥 뭐 항상 그렇듯이 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 임대료, 인건비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뭐 좀 약간 핵심이 빠진 듯한 그냥 기사입니다. 그냥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근거 하에 보면 이제 메가커피나 스타벅스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잘 된다. 약간 그런 기사라서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없고 그냥 이런 글을 한번 소개해 본 거는 그만큼 이 폐업률이 이 카페 쪽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높은 편이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이제 폐업하는 사례가 거의 50% 이상이라는 내용을 뭐 예전부터도 제가 한번 기사화해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카페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사실 이제 카페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음료 쪽 분야는 워낙에 이제 뭐랄까 홈카페를 포함해서 대체가 너무 많죠.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굳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그런 상황에 됐습니다. 왜냐면 뭐 어디서든 쉽게 커피를 먹을 수 있고 또 저렴한 커피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다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카페가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뭐 단골 카페 같은 곳이 이제 고정적으로 먹었습니다만 요즘엔 조금만 나가면 어디든지 카페가 있고 또 먹을 만한 커피라고 생각되는 커피들이 가까이 있죠. 뭐 편의점 또 뭐 조금만 가면 웬만한 커피 전문점 다 있고 뭐 무인 카페도 있고 뭐 프랜차이즈도 있고 또 조그만 소형 개인 카페 테이크아웃 전문점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대들도 이제 천차만별이죠. 저렴한 거에서부터 뭐 일반 가격대 조금은 비싸게 먹는 커피까지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도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하다 보니까 그 바닥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건 뭐 상식이에요. 뭐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정작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잊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원에 있다 보니까 뭐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이 카페의 창업을 목표로 오시는 분이 상당수 많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정말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분들이 카페를 내겠다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낸다고 그래서 망하느냐? 뭐 꼭 망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가게가 오래 갈 리는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잘 될 수는 있지만 오래 가긴 힘들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네가 다 아냐 마치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제가 본 바로는 물론 운이 좋아서
상권이 좋아서 자리가 좋아서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 물론 뭐 준비해서 해도 망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럼 뭐 준비해서 망하나 준비 안 하고 해도 망하나 그럼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뭐 그렇게 뭐 궤변을 늘어놓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해서 그래도 망한다면 덜 억울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여기까지 기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다시 허영만 작가의 커피 한잔 할까요? 에피소드를 넘어갈까 하는데 그 이전에 잠깐 예전에 그 투썸 플레이스 알바에 썼던 알바 후기를 올리신 분이 이디야 알바 후기도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요 글도 한번 소개해보자.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그리디 GREEDY라고 하시는 분께서 카페 알바 이디야 알바 후기라고 이제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투썸 플레이스 알바 후기에 이어서 이디야 알바 후기를 들고 왔어요 라고 해서 한번 저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는 최근이 아닌가?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이디야에서 알바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썸은 이제 작년 초에 한 6개월 정도 알바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할리스, 메가커피 이런 다른 프랜차이즈에 도전하고 싶진 않다네. 자기는 레시피 외우는 게 귀찮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뽑혔나요? 라고 이제 자기가 글을 썼어요. 알바분에 이력서를 넣어서 문자로 연락이 와서 면접 보고 붙었다. 나는 투썸 6개월 경력이 있었고 이력서를 되게 정성스럽게 적었다. 사장님도 이력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 주셨다고 한다. 면접도 그럭저럭 잘 봤지만 아마 경력이 있어서 믿고 뽑아주신 게 아닐까? 이번 이디야의 특징, 매장이 대체적으로 작다.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좋다. 매장의 크기가 작은 만큼 손님도 그렇게 붐비는 편이 아니기에 그래도 이디야도 바쁠 땐 진짜 바쁘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혼자서 근무하는 거 좋아하면 이디야 강추. 다만 몇몇 매장은 주말에 바쁠 때는 2명씩 근무하는 매장도 있는 것 같아. 레시피가 쉽다. So easy. 이디야는 계량 스푼이 존재한다. 존재한대. 그래서 레시피도 모두 계량 스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린티 라떼는 녹차 파우더 계량 스푼 몇 스푼, 바닐라 라떼는 바닐라 파우더 계량 스푼 몇 스푼 이런 식으로. 투썸 같으면 녹차 파우더 30g 이런 식으로 그램수를 외웠던지라 이디야 와서는 레시피 숙지하기가 무척 편했다. 그리고 쉐이크 베이스가 따로 있다. 쉐이크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알바생이 아이스크림을 직접 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냥 소분되어 있는 베이스를 넣고 우유 넣고 다른 재료 넣고 믹서에 갈면 끝. 그래서 보통 알바생들은 블렌더 음료 시키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디야에 있을 때는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별로 어려울 것이 없으니까. 또한 과일 베이스도 따로 나와서 과일 주스 나왔을 때도 그냥 베이스랑 물 넣고 갈면 끝이다. 진짜 개편함. 과일 주스 짱짱. 그래서 레시피는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보자가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왔다면 아마 레시피를 보자마자 만세를 외칠 것이다. 맞습니다.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그람수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한 펌프, 한 스푼, 그리고 1과 2분의 1 스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접근성이 좀 편하죠. 그러니까 30g 뭐 이렇게 좀 단일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뭐 파우더 30g, 시럽 10ml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제각각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랜차이즈별로. 근데 이디야는 그냥 간단하게 한 스푼, 한 펌프, 그리고 이제 뭐 물 몇 미리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위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외우기가 쉬운 거죠. 확실히 메뉴는 확실히 많은데 이디야 근데 메뉴가 많아요. 이디야. 왜냐면 시즌 음료까지 들어가면 메뉴 종류가 한 6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메뉴 종류는 많은데 외우는 것들이 좀 단조롭다 보니까 그러니까 응용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카페들마다 이제 재료를 넣는 스타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 어디는 파우더에다 우유를 넣는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도 이제 쉐이크 주문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들마다 어디는
이 젤라또 아이스크림이나 일반 아이스크림을 몇 스쿱 넣고 우유를 넣고 또 시럽을 넣고 플러스 뭐 파우더나 소스를 넣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 또 프랜차이즈 어떤 데는 미리 다 이제 베이스가 돼 있는 거예요. 베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액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아이스크림 기계에다가 넣는 그런 액상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아실라나 모르실라나 모르시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아이스크림 만들 때 이 백미당 뭐 이제 폴바셋 같은 데서 만드는 게 그 액상 상태로 나오는 아이스크림 베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격이 비싸요. 그게 생각보다. 그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이 우유 아이스크림이라고 판매하는 그 액상은 비쌉니다. 그거를 액상 상태를 그냥 까서 그냥 부으면 돼.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액상 상태로 만들어서 붓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우더로 나온 거를 우유에다 개어서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또 이제 뭐 지방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아이스크림 베이스로 나오는 파우더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방 함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아이스크림이 좀 언다든가 좀 푸석푸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밀크 베이스가 이제 지방 함량이 높은 밀크 베이스를 넣으면 아이스크림이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꾸덕꾸덕해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롯데리아 소프트콘이랑 그 맥도날드 소프트콘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롯데리아 소프트콘이 좀 싼마이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좀 약간 샤각샤각 그 뭐 샤베트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그 맥도날드 거는 되게 크리미해요. 부드럽고 그게 이제 지방 성분이 함유된 그 베이스가 얼마만큼 많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파우더에다가 우유를 녹인 거를 그냥 얼리면 약간 맥도날드 느낌이 나고 물론 이제 그 비싼 그 지방 함량이 높은 액상 베이스를 얼리면 이제 그 맥도날드처럼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재료에 활용하는 것들이 프랜차이즈들마다 확연하게 다르고 그 결과물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백미당이나 그 있잖아요. 상하목장 아이스크림 파는데 그런 데는 아이스크림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죠. 소프트콘 치고. 그런 건 이제 베이스 자체가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뭐 아무튼 3번 베이커리류도 어렵지 않다. 허니브레드 히히 휘핑 잘 짜서 혼자 뿌듯해함. 일단 대표적으로 허니브레드 이것도 빵 자르고 시럽 뿌리고 시나몬 가루 뿌리고 휘핑 올려서 나가면 되는 거라 그리 어렵지 않다. 그 외에도 와플, 호떡, 베이글, 프레즐, 조각 케이크 등의 메뉴가 있는데 그냥 오븐에 본사에서 제시한 시간만큼만 돌려서 나가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냉동 상태로 오는 베이커리가 상당히 많아서 냉동 상태에서 이제 해동을 해가지고 오븐에 굽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물론 조각 케이크 같이 그냥 신선식품이래. 냉동 상태에서 온 거 그냥 쇼케이스에 넣어놨다 해동시키면서 그냥 바로 파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완제품들이 와요. 그러니까 생지로 굽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1차 만들어진 거를 해동해서 이제 오븐으로 이제 굽는 거죠. 한 번 더 데우는 개념. 근데 이제 품목이 많다 보니까 이 베이커리가 막 뒤죽박죽 섞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손님들이 막 오다 보면 저는 허니브레드요, 저는 프레즐이요, 저는 크림치즈 베이글, 저는 와플이요, 조각 케이크 이러다 보면 멘붕이 와요. 왜냐면 혼자 근무할 때 막 베이커리가 사방팔방에서 막 종류별로 들어오면 거기다 또 메뉴는 뭐 오죽 많어? 한 50, 60개가지가 이제 막 같이 겹치면 이제 미치죠. 네. 저는 경험이 있어서 그걸 잘 압니다. 아무튼 좀 힘들다는 거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자, 4번 배달이 많이 들어온다. 우리 매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개를 모두 사용해서 배달의 비율이 꽤 높은 편이었다. 배달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내가 음료를 빨리 만들어도 배달 기사님이 오지 않으면 음료가 늦게 배달돼서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다. 아하. 또 배달 중에도 음료가 녹거나 식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기사님 도착 시간에 맞춰 음료를 제조했다. 또 세면 당연히 안 되니까 랩 포장을 꼼꼼히 해야 된다. 그리고 빨대나 사은품이나 혹은 음료를 하나 빼먹기라도 하면 배달 기사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배달이 들어오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해야 된다. 그렇죠. 이 배달 사고 나면 난리 납니다.
와, 손님한테 진짜 할 말도 없고.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배달을 줬는데 뭘 하나 빼먹은 거야. 다시 갖다 주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면 끝날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저는 사과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고, 보상과 책임은 분명히 또 따로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일을 실수해놓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입싹 닦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경우가 아닌 거죠. 왜냐면 피해를 본 당사자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음료 쿠폰을 뭐 몇 장 드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해드렸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불편함이나 재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거는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음료가 잘못 나간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객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베이커리를 서비스로 준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음료 한 잔을 서비스로 드린다고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그건 이제 뭐 그 매장의 이제 책임자의 재량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그래야 최대한 좀 덜 어떤 컴플레인들이 생기니까 나중에 또 이런 거 잘못하면 뭐 크게 또 막 언론은 아니고 뭐 이제 후기 같은 데다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3번 이디야 유니폼 여름에는 파란색 카라 티셔츠이고 겨울에는 여름 티셔츠에다 소매만 추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머리는 단정히 망으로 묶으면 되고 나는 평소 파란색을 좋아해서 이디야 유니폼 마음에 들었다. 티셔츠라 되게 편했고 세탁하기도 쉬웠다. 이런 유니폼들이 참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모양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친구들이 좀 편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저는 그 제가 일했던 그 프랜차이즈가 셔츠였어요, 셔츠. 그래서 빨고 데리고 이런 게 좀 힘들었어. 특히나 여름에는 하루만 입으면 빨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땀이 나니까 또 바로 안 빨면 누리끼리 해지는 것도 있었고, 왜냐면 하얀색 셔츠라 이게 참 관리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냄새도 나고 하면 매일매일 빨아야 되고 참 이 유니폼이 또 이제 나름 또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죠. 이디야 알바를 하면서 느낀 점 일단 카페 알바가 처음이라면 이디야만한 곳이 없을 것 같다. 다른 카페에 비해서 레시피도 굉장히 쉽고 매장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초보자분들이 일 배우기 딱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디야 메뉴가 저렴해서 그런지 학생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는 느낌이었다. 학생만큼 장년층 분들도 많이 방문해 주시는데 세 분이 오셔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고 나눠 먹게 컵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무척 많아서 알바생으로 매우 곤란했던 기억이. 그거는 근데 이디야라서 그런 건 아니니까 라고 글을 쓰셨네요. 아무튼 이런 그 후기 같이 공유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이제 이디야에서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옛날 생각도 나고 참 같이 공감이 되네요. 아무튼 이디야 알바 후기 간단하게 소개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원래 하던 우리 허영만 작가님의 커피 한잔 할까요? 또 해봐야죠. 오늘은 아이스 큐브 라떼라는 41화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41화와 또 금방금방 지나가죠? 네, 인생은 참 빨라. 네. 일단 큐브 라떼가 뭐냐? 말 그대로 이 에스프레소를 정육면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큐브 모양 있죠? 네, 사각형 정육면체로 얼려요. 그 얼린 에스프레소를 이제 큐브 모양으로 나오는 거에다가 우유에다가 띄워주는 게 이제 큐브 라떼죠. 네. 뭐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미 많이 쓰는 방법이고, 뭐 아메리카노의 응용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한 아메리카노를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이 에피소드의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그 광고비가 휴가를 받으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바리스타가 휴가를 받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네, 제가 일하면서 휴가를 받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사업주를 만나면 뭐 휴가비도 지원해주고 뭐 시간도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그 직원을 내 식구처럼 정말 잘 대해주는 곳이 있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부럽겠지만 현실은 이렇지 않죠. 현실은 이런 그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휴가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부려먹으려고 하지. 빨간 날 일 시켜서 부려먹으려고 하지. 그나마 빨간 날 일 시키면서 시급도 더 안 줄걸요? 원래는 휴일날 더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뭐 야간 수당 이런 것도 없어. 솔직히 그런 거 주는 가게를 직영점들은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사 직영 카페들은 좀 그런 걸 좀 준수해요. 왜냐면 혹시나 걸릴까봐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일반 개인 사업자 등은 아직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법에서 좀 뭐랄까 법의 테두리에서 좀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죠. 또 이런 거 일일이 감독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언제쯤에 이런 게 좀 완화될까. 아무튼 박석 사장님이 텀블러에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이제 시골에 갔다 와라. 그러니까 이제 광고비가 그 본가가 시골인가 봐요. 이제 농사 짓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서 에피소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식구들한테 커피도 타주고 이제 커피에 대한 소개도 해주면서 이제 커피 이야기를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에티오피아 커피는 시다모, 하라, 예가체프 세 군데가 대표 생산 지역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를 소개해 주는 거죠. 커피 향도 맡아보고 과일 향도 나고 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식구들에게 자기가 배우는 커피들을 이제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생활들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커피에 대해서도 이제 시골 분들에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광고비가 다방을 찾아가는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다방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방 주인이시죠. 네, 오랫동안 이 터줏대감 이 다방 지키시는 아주머니가 커피 한 잔을 타줘요. 근데 광고비가 이 커피를 먹어보니까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맛도 좀 신기하고, 그러면서 이 커피 왠지 원두 커피 섞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다방의 주인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냐 넌? 이제 이렇게 이제 에피소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저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뭐 다방에서 원두 커피를 팔았다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 역사 배경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커피 문화와 역사 얘기할 때 이런 에피소드를 저도 이제 교육하죠. 6.25 끝나고 미군 주변에 통에 담긴 간 원두를 쉽게 구했대. 그때는 인스턴트 커피, 그러니까 동결 건조 커피가 더 비쌀 때여서 원가를 낮추려고 원두 커피를 섞어서 팔았던 거야. 그때 마담 언니는 군산에서 배웠고 거기도 미군 물자가 풍부했거든. 뭐 이러면서 동결 건조 커피랑 원두 커피를 섞어서 팔면 좀 더 특이하고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도 이걸 한번 해봤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그냥 블랙커피 그 커피에다가 이제 드립커피 있죠. 드립커피를 좀 섞어서 먹으면 어떤 거는 좀 맛있고 어떤 거는 좀 느낌이 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색깔이 좀 서로 블렌드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좀 매력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또 제가 한번 이거 도전해 볼게요. 드립백이랑 그리고 그 스틱 커피를 섞어서 먹으면 어떨까? 좀 이따 해볼까? 아니야. 오늘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유 그 멸균류 이야기 두 번째도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다음에 해볼게요. 다음에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겠다. 네, 아무튼 인생은 할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큐브 라떼를 만드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제 에스프레소를 냉동고에 얼린 거에다가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워서 이제 우유에 따라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면서 커피 맛 커피를 맛있게 먹는 그런 얘기가 이제 살짝 나오는데, 사실 아이스 큐브 라떼라는 프롤로그가 있긴 합니다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버지와 술을 마신 적은 있어도 커피를 마신 기억은 없다. 만약에 아버지와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아이스 큐브 라떼를 선택하고 싶다. 초여름 벼 사이사이로 파고드는 저녁 햇살처럼 여유롭고 은은한 아이스 큐브 라떼. 뭐 이러면서 에필로그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글들을 달면서 마무리하는데 사실 저는 드라마나 이런 만화, 영화 이런 데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참 솔직히 찹찹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힘겨운 가정사들이 있겠죠. 네, 저도 그런데 최근에 저는 뭐 아버지가 이제 뇌졸중 때문에 쓰러지셨다가 많이 회복이 되셔서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셔서 이제 생활은 하세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오진 않으시죠. 왜냐면 이제 말도 약간 어눌하시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예전만큼 잘 안 되시는데 사실 저는 아버지랑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넌 후레자식이냐 이 불효자식아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맞아요. 저는 불효자식이고 후레자식입니다. 왜냐면 뭐 부끄럽지만 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뭐 형으로서 형노릇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자식으로서 제대로 자식돌이도 못했고 뭐 남편으로도 그렇고요. 아빠로도 빵점인데 나는 여러모로 다 빵점이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근데 사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애증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사하고 고맙고 소중한 사람인 거는 맞는데 또 그만큼 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아픔이나 또 실망감을 주신 게 또 너무 커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가족사들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보는 게 편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은 아니에요. 물론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다 잘못한 거죠. 아마 저도 이렇게 물론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자식된 도리로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참 진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 보는 거랑 또 실제 닥치면 또 이게 또 달라.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우리 불쌍한 아버지 뭐 사랑해줘야지 이러면서도 막상 우리 아버지 얼굴 보면 싹 사라져. 뭐 아무튼 이 애증의 관계의 아버지 저는 참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전 죄인입니다. 네, 부끄러운 죄인이고 그래서 전 벌 받나 봐요. 근데 이걸 좀 내려놓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도 좀 났는데 물론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그렇고 나를 키워주고 이마만큼 자랄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준 부모님의 역할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은혜 모르는 후레자식이죠 저는. 부끄럽습니다. 네, 이런 제가 방송하는 것도 죄인 것 같은데 언제쯤 제가 좀 죄를 회개하고 진짜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간단하게 허영만 작가의 커피 한잔 할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본론 2차로 커피 맛 테스트 멸균우유 또 2차 테스트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실험, 우유 테스트인데요. 뭐, 지난번에 했던 그런 내용 비슷한데, 이번에 추가로 멸균류가 하나 더 산 게 있고,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리무, 좀 제 입맛에 안 맞아서, 오늘은 이제 폴바세 커피 가지고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폴바세 원액이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고, 초콜릿 맛과 향이 잘 연출되니까, 한번 요걸로 먹었을 때 좀 더 맛을 잘 살릴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유랑 잘 어울리는 커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폴바세 콜드브루 원액에다가 그 유기농 파스테르 우리 우유 전에 얘기했었던 그 제품을 붓고 그리고 매일 좋은 살균을 섞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좋은 살균 우유만 섞었을 때 맛있는 거는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우유보다 좋은 살균류가 보통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섞어서 먹으면 어떤가? 네, 지금 일단 섞어 볼게요. 그래서 가자. 어우,
세상에 쉬운 거 없어. 그냥 날로 먹기가 어려워. 네, 아무튼 인생 참 어렵다. 네, 이번에 이제 저온살균 우유 매일 거를 섞을 거예요. 네, 일단 비율은 최대한 1대1 정도로 섞어 볼 겁니다. 그래서 1대1 정도 섞었을 때 맛있나? 일단 지금은 폴바세 콜드브루 원액에다가 일단 파스테르 플러스 이제 매일 슬로우 밀크. 오, 확실히 에티오피아 리무보다 맛있는데? 맛있고, 풍미가 좋네요, 풍미가. 그 초콜릿의 느낌이 잘 나요. 초콜릿의 단맛, 그리고 초콜릿틱한 그 향미, 풍미가 입안에서 잘 퍼집니다. 그 우유의 고소한 맛도 잘 어울려지는데, 와우,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커피가 맛있으면 더 맛있네. 아무튼, 살에 걸렸나봐. 이 커피가 맛있어야 우유가 사는구나.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확실한 색깔이 나타나요. 그 초콜릿 계열의 단맛과 그 쌉싸름한 맛 플러스 그 풍미. 딱 먹으면 마치 내가 우유 한 잔 먹으면서 다크 초콜릿 하나 이렇게 씹어 먹는 그런 느낌. 요새 다크 초콜릿들 나오는 거 많잖아요. 카카오 함량에 따라서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매일 슬로우 밀크 플러스 우리 그 파스테르 조합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번에 샀었던 우유 말고 이번에는 이제 폴란드 우유 똑같은 거. 아이러브 밀크 맞나? 맞네요. 아이러브 밀크 3.5% 멸균 우유.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아이러브 밀크 폴란드 거 그리고 아르보리아. 참고로 이 아르보리아는 이제 국내에 실질적인 한국 지사는 아니고 아르보리아 코리아가 있습니다. 국내에 이게 강남구 청담동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회사가 이제 이 아르보리아에서 이제 생산되는 유제품들을 수입해서 유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그 회사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 내에 판매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나라 판매를 담당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휴를 맺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쪽에 본사가 들어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업체가 이 이탈리아의 이 유제품을 이제 수입 유통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주지사가 이탈리아 사르데냐자와 자매 결연 제안 뭐 그런 글들도 있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각종 우유 제품, 유청 음료, 젤라또 믹스, 뭐 휘핑크림 다양한 품목들을 수입해서 유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아르보리아 그리고 똑같은 그 폴란드 건데 이것도 이제 멸균유입니다. 멸균유인데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지방 함량이 폴란드 제품이 6.5%, 포화지방 15.3%, 반면에 이 아르보리아는 지방 함량이 7%, 좀 더 높죠? 네. 폴란드 아이러브 밀크가 6.5%고, 아르보리아는 이제 7%, 지방 함량이 7%예요. 그리고 포화지방 함량도 19%.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 함량이 훨씬 높아요. 아르보리아가. 또 다른 이 해피반 이름이 해피반 우유인데 이 제품도 이제 폴란드라고 써 있어요. 그 맞나? 맞아요. 원산지 폴란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함량이 6%, 포화지방이 15%.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방 함량이 이 해피반보다 더 떨어져. 그러니까 순위로 보면 해피반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아이러브 밀크 그 다음에 요 아르보리아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또 따봐야지. 야. 근데 폴바세 콜드브루 원액에다가 우유 타니까 진짜 맛있네. 일단 제가 그 해피밤부터 먹어볼게요. 근데 폴란드 우유가 약간 좀 이렇게 누르스름해 보이지? 이 해피바는 지방 함량이 낮아서 그런지 크리미한 그 멸균류 특유의 그 향은 있는데 무게감은 없어. 그래도 고소해. 고소하긴 한데 확실히 그 묵직함은 없어. 그 파스테르 우유들을 먹을 때 느낌하고 좀 달라. 자, 다음 이제 해피반이 아닌 아이러브 밀크예요. 아이러브 밀크 먹습니다. 아이러브 밀크가 해피반보다는 조금 더 지방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크리미한 풍미가 조금 더 있어. 근데 비슷비슷해. 반면 제일 높은 이 아르보리아. 네, 먹어볼게요. 확실히 맛은 아르보리아가 더 좋은데? 아르보리아는 멸균류인데 그냥 일반 우유 같아. 느낌이. 진짜. 왜냐면 이게 지방 함량이 좀 높아요. 지방 함량이 7%예요. 7%. 참고로 슬로우 밀크가 지방 함량이 7%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지방 함량이 7%, 이 아르보리아도 7%인데 다른 건 좀 지방 함량이 낮아요. 지금 폴란드 그 우유는. 근데 이 아르보리아는 멸균류라고는 하지만 일반 우유만큼 이제 고소한 맛도 잘 나고 약간 닝닝한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우유만 놓고 보면 일반 우유인데 왜 이렇게 고소하지?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제가 커피를 네, 조금씩 타보겠습니다. 더치 원액을 좀 타보고. 자, 일단은 타보고 섞어야죠. 섞고 이제 메일 우유를 또 섞어주고, 메일 우유도 섞고. 아니,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찔래야 안 찔 수가 없지. 참 오지게 많이 먹으니까. 자, 일단은 지방 함량이 낮은 친구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그 커피 원액의 분배가 비슷해야겠죠? 네. 일단 지금 파스테르 우유랑 메일 조합,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유로만 조합을 한 거는 그 초콜릿 맛과 풍미, 향 다 잘났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마치 모카 커피 좀 덜 달게 먹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자, 일단 그 해피밤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지방 함량이 가장 낮은. 일단 에스프레소 원액의 이 비율은 콜드브루 원액은 비슷하게 넣었고요. 풍미가 별로 안 사는데? 좀 더 넣어야 되나? 아, 커피가 너무 약한가? 자, 커피를 좀 더 넣어볼게요. 뭐 애껴야 똥 떼는데 애끼면 뭐하냐. 빨리빨리 먹고 버려야지. 자, 집에 커피도 먹을 것도 많은데 참 세상에 넣을 거 먹을 거 너무 많아. 자,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해피반이랑 이 메일우유 섞은 거는 고소한 맛이 좀 약해요. 확실히 고소한 맛이 좀 약하고
그 커피 특유의 맛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의 쓴맛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올라와요. 다른 애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콜릿한 맛은 나는데 좀 균형감은 그 우리나라 우유보다 좀 떨어지네요. 좀 별론디? 자, 그럼 다시 폴란드 아이러브 밀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혀가 마비가 됐나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이러브 밀크는 그래도 좀 그 고소한 맛도 살면서 아까 그 국산 우유들끼리 조합한 그 균형감이 좀 살아요. 그러니까 해피반보다는 조금 더 살아. 신기하게요? 신기한디? 네. 수치상으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요. 느낌이. 근데 풍미적인 느낌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멸균율을 섞었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세게 들진 않아요. 왜냐면 보통 멸균율을 섞으면 일반 우유에다 멸균율 섞잖아요. 그럼 일반 우유만 먹는 그 뭐랄까 풍미보다 좀 더 삽니다. 크리미한 느낌들이.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살긴 사는데 그렇게 기대한 만큼 많이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면 이제 이탈리아 아르보리아를 먹어볼게요. 확실히 아르보리아가 더 고소하네요. 고소한 맛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균형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무게감도 살면서 전체적인 그 커피와 우유의 균형감도 잘 살려주고 그 크리미한 느낌도 잘 입안에서 퍼지게. 그러니까 더 고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유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우유 플러스 거기에 이 멸균율 자체도 고소하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멸균율을 굳이 넣지 않은 듯한 그만큼 멸균율 같은 느낌이 잘 안 살아요. 물론 이제 그 특유의 그 크리미한 풍미는 있기 때문에 뭐랄까 커피 자체를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일반 우유만 넣은 아이스 이런 카페 라떼보다는 풍미를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이 멸균율을 섞어주면. 왜냐면 특유의 그 크리미한 향미들이 올라오니까 뭐랄까 이 고소하고 단맛이 더 살아나는 거죠. 반면에 이 지방 함량이 좀 적은 폴란드 해피반이나 아이러브 밀크는 조금 더 이 이탈리아 아르보리아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이제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취향 차이는 탈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르보리아가 가장 낫고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합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이 유기농 넣은 거 있잖아요. 파스테르가 지방이 9%예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제일 낮은 게 폴란드 해피반, 그 다음에 아이러브 밀크, 그 다음에 아르보리아, 그 다음에 요 파스테르 유기농 우유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꼭 이제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 거예요. 그리고 포화지방도 제일 높아요. 20%. 지방 함량도 9%.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가장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우유 두 가지 조합이 가장 맛있고요. 그러니까 이 저지방이래. 내 혀가 미쳤나봐. 슬로우 밀크, 그러니까 저온 살균 우유죠. 플러스 요 파스테르 유기농 우유 섞은 게 가장 맛있고, 그 다음이 요 아르보리아인데, 크리미한 풍미는 아르보리아가 조금 더 삽니다. 그러니까 맛으로 보면 우리나라 게 좋지만 풍미나 이런 어떤 색다른 면에서는 이탈리아 아르보리아가 더 살고요. 요 폴란드 우유는 그냥 무난해요. 하지만 일반 우유만 넣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아요. 그래서 확실히 색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우유를 가지고
어떤 멸균율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하면 재밌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기호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의 기호를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다양한 색깔이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다면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커피는 선택지가 많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똑같은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비를 활용하고 어떠한 조합으로 커피를 뽑느냐,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추출하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떠한 조합으로 음료를 또 레시피화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멸균율을 섞어 쓰지 않았어요. 물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멸균류만 쓰면 보통 맛이 없습니다. 커피에다가 멸균류만 넣어서 맛있는 경우가 잘 드물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전에 한번 제가 스틱커피 테스트할 때 멸균류를 넣었을 때 오히려 더 맛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고 일반적인 매장에서 에스프레소를 아니면 콜드브루를 아니면 뭐 단종 커피를 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먹었을 때 대체적으로 멸균류가 조합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 묵직함들이 우유와의 조합에서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 일반 우유랑 이 멸균류를 적절하게 섞어주면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우리가 좀 그 유제품 강국들 보면 지방 함량이 높거나 무게감이나 이제 크리미한 풍미들이 좀 많이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완해주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팁을 잘 몰라서 못 쓰시다가 요 근래에는 이게 좀 약간 공론화되기도 하고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시도를 하시는 가게들이 생겼어요. 물론 이것도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라서 왜냐면 서로 다른 우유를 사다 놓고서 피처에다가 딱 조화를 맞춰서 비율적으로 섞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뭐 우유를 납품해주는 업체에 우유를 그냥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까서 그냥 써서 쓰면 그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만큼 좀 손이 자꾸 가는 수고스러움과 번거로움이 생기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이나 대충대충 장사해도 손님들이 먹어줬다라면 요즘엔 비슷비슷한 카페나 또 그 비슷비슷한 커피를 연출하는 가게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그 생리 중에 그 자기 가게만의 개성을 살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이죠. 네, 그 집만의 우리 집만의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전략. 물론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나타내진 않지만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노하우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알려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일이 하나씩 테스트해서 해본다는 게 말이 쉽지 또 그렇게 하시는 가게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귀찮거든. 전화 이런 거 하고 놀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뭐 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처럼 할 일 없는 친구들이 어딘가 또 있을 테니까. 근데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두 번째로 테스트해 보면서 지난번에 에티오피아 리무 커피를 가지고 활용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맛이 없었는데 제 입맛에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맛없다는 건 제 입맛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폴바셋 콜드브루 원액을 가지고 활용한 이 방법은 정말 맛있네요. 진짜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팔 수 있다라면 팔고 싶어. 내가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손님이 먹어도 맛있을 거 아니야. 아닌가? 나만 맛있나?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그 초콜릿 특유의 맛과 그 풍미가 잘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뻥치네. 에이씨 또 저 자식 또 뻥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먹어봐. 집에서 한 번만 먹어봐봐. 네. 참고로 이 멸균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사면 대량으로 사야 되니까 사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백화점이나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 가면 가끔 이 멸균류를 낱개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입 멸균류. 아니면 국산 쓰셔도 돼요. 국산.
그러니까 서울우유 이런 멸균유 보면 1리터 해서 이제 2,600원 이렇게 팔잖아요. 뭐 프로모션 하면 좀 싸게도 팔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그 유통기한 다가오는 멸균유들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꼭 수입이 아니어도 오히려 국산이 더 맛있으니까 제가 먹어본 요 파스테르랑 네일의 조합은 우리나라 게 더 맛있네. 근데 풍미는 요 이탈리아 풍미가 더 좋았어. 아무튼 그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렇게 드셔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뻥인지 진짜인지 한번 이렇게 검증도 한번 해보시고 그럼 좋잖아요. 네, 만약 자기가 먹어봤는데 영 아니다. 아, 또 저 자식 개뻥치네.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고. 근데 안 먹어보고 저를 비난하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 일단 먹어보고 비난하시는 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의 성에 얼마나 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이 방송은 내심 인기를 얻고 좀 돈도 벌고 싶어 하는 저의 사심 방송인 건 맞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네, 좋아서 하는 거고 좋아하니까 이거 하지 안 좋아하면 내가 이거 하고 있겠어요? 그냥 자고 있지. 네, 아니면 만화책이나 보든가. 네.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전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네, 뭐 저를 너무 삐딱한 시선으로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언제나 그렇듯 댓글이나 사연은 열려 있습니다. 요새 사연이 없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저 자식한테 사연 보내봐야 뚜렷한 어떤 해법이 없다.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뭐 생각하는 대로도 안 되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뭐 속 시원하게 해결도 안 되고 뭐 기승전결 뭐 카타르시스 이런 거는 겪어본 지 오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로 가진 것도 없거든요. 네, 저는 내 차도 없어요. 내 집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어. 진짜 없는데 행복해. 감사해. 사지 멀쩡한 것만으로도 감사해. 숨 쉬고 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 아프지 않아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행히 빚을 진 게 많지 않아서, 뭐 쫓겨다니거나, 뭐, 쫓겨날 일도 없어.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난 감사하다. 가진 건 없지만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새 뭐 주식한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한다, 뭐, 참고로 저도 30% 손해봤는데, 다시 올라가겠죠? 네, 언젠가 올라갈 겁니다. 뭐, 최소한 본전은 찾겠지. 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코로나 시국에 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하게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남한테 베푸는 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짧은 인생,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댓글 달아주신 거 잊지 마시고 네, 서로 응원해 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